안녕하세요. 여러분, 살면서 야생에서 야생 곰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은 미국에서 제가 곰을 만났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것도 저 혼자 산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이고요. 오늘의 영상은 몇 년 전 친구들과 함께 글레이셔 국립공원에 다녀왔던 추억입니다. 영상도 스토리도 즐겁게 봐주실 거죠? 땡큐 땡큐. 저는 미국 이민 온 지 올해로 딱 10년째 되고요. 이사를 그동안 엄청 많이 다녔었는데 그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주가 바로 만테나 주입니다. 한국에서는 몬타나 아니면 몬테나로 불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만테나라고 하고요. 이 스테이트는 한국으로 치면 강원도랑 가장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강원도 인제 아니면 평창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몬타나주도 자연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여기에 유명한 내셔널 파크스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옐로스톤, 또 하나는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글레이셔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혹시 어릴 때 토요일 밤에 하던 명화 극장이나 토요 명화 생각나세요? 아마 젊은 친구들은 모를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주말 밤마다 외화라고 하죠. 외국 영화를 방영해주던 시네마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때 제가 가장 좋아하던 장르가 두 가지 있었거든요. 하나는 서부 영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술 영화였는데 이영걸은 저의 영웅이었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이영걸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나중에 커서 이영걸이랑 결혼해야지 막 이랬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기네요. 그리고 서부 영화 보면서 카우보이에 대한 환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 카우보이 햇 아니면 부츠 거기에 이제 권총까지 딱 차고 그냥 너무 멋있잖아요. 그 광활한 대지를 뜨그닥뜨그닥뜨그닥 말 타고 다니던 그런 모습이 너무 정말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몬타나주가 서부 영화 배경 생각하면 딱 들어맞는 곳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기 사는 게 더 좋았나 싶기도 해요. 카우보이로 유명한 주가 몇 개 있는데요. 텍사스, 와이오밍, 그리고 몬태나. 실제로 카우보이들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카우보이 친구도 있어요. 카우보이랑 관련된 이야기도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자연이 정말 멋진데 자연과 사람이 공존해서 지내는 곳?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자연하면 자연 속에 살고 있는 동물들 떠오르시나요? 미국이 생각보다 야생 동물 천국이에요. 보통 뭐 도시에서도 뭐 다람쥐, 토끼, 그리고 다양한 새들 볼 수 있고요. 아무튼 몬타나주는 베어 컨트리라고도 불리거든요. 그만큼 곰도 많고 곰과 사람이 공존해서 함께 사는 곳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등산 갈 때 안전을 위해서 베어 스프레이 꼭 챙겨서 다니라고도 해요. 저는 곰이라는 캐릭터 자체를 워낙 좋아해서 곰을 생각하면 동물 중에 영웅이라고 느낄 정도로 그 웅장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미국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 wanna see bears, but I don't wanna meet them. 보고는 싶은데 만나고 싶지는 않다. 뭐 이런 정도. 그런데 곰을 정말 만난 적이 있어요. 뭐 만나서 악수하고 이런 거는 아니었고요. 정말 가까이서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 할 거예요. 제가 랜드스케이핑 회사에서 일할 때였는데 이게 조경일 하는 건데 밖에서 풀도 깎고 그랬거든요. 회사 사장이 산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제가 사장 집까지 올라가는 산길, 거기 양쪽 길가에 난 풀을 깎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사장 집에서 예초기를 픽업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온 다음 조금씩 풀을 깎으면서 사장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예초기가 한국에서 사용하는 거랑 조금 달라요. 한국은 칼날이라고 하나요? 그 블레이드 부분이 쇠잖아요. 여기는 플라스틱 선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가위로도 잘려요. 그래서 다칠 위험이 덜 하고요. Anyway, 이게 더운 여름날이었거든요. 사장집에 가까워졌을 때 제가 마시던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장집에 가서 물도 마시고 잠깐 쉬어야지 하는 생각에 트럭을 일하던 곳에 놓고서 집까지 걸어갔어요.
한 5분, 10분 정도 거리로 가까워서 슬슬 걸어가는데 이제 집에 도착해서 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새까매지더니 곧 소나기가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때 트럭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게 생각이 나서 얼른 가서 창문 닫아야겠다. 안 그러면은 이제 시트가 젖으니까. 그래서 이제 서둘러서 내려가고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90도 정도 이렇게 꺾인 길이 있었는데 거기를 도는 순간 그 순간 곰이 아래쪽에서 길을 건너려고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대로 얼음이 됐어요. 제가 곰을 먼저 발견했고요. 곰은 길을 건너면서 저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저랑 곰이 버스 한 대 정도 들어갈 거리였거든요. 저는 머릿속에 쉿 쉿이 똥이거든요. 근데 그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쉿. 아, 똥 된 거죠. 완전. 순간 나한테 다가오면 어쩌나.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오만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곰이 덩치가 크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엄청 빨라요.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도 곰보다 빨리 도망갈 수가 없어요. 베어 스프레이를 트럭에 두고 온 게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다행히 정말 다행히도 이 곰이 저는 신경 쓰지 않고 가던 길을 계속 가더라고요. 산길을 건너서 위쪽 언덕으로 올라가는 걸 봤어요. 저는 그래서 휴, 다행이다 하면서 뒤로 살금살금 후퇴했어요. 이게 정말 슬금슬금 눈은 그대로 곰을 쳐다보면서 뒷걸음질 친 거죠. 제 뒤를 돌아볼 수도 없었어요. 왜냐면 얘가 혹시나 마음이 바뀌어서 쫓아올 수도 있으니까 시선은 그대로 곰에 이제 고정해놓고 슬금슬금 이제 뒤로 빠진 거죠. 그런데 이 곰이 산속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길 위쪽에 나무 구루터기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 그 구루터기 옆에 털썩 앉는 거예요. 그리고 안 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게요? 이제 사장 집에 와서 저는 사장한테 문자를 합니다. 비가 금방 쏟아질 것 같고 트럭 창문이 열려 있어서 나는 빨리 가야 되는데 곰 때문에 길을 못 가고 있다. 그랬더니 사장에게 삥뽕 하고 이제 텍스트가 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적힌 걸 읽는데 서랍장에 이제 자기 권총이 있으니까 총을 쏘라는 거예요. 총 쏴서 보내 이러는 거죠. 곰한테 직접 쏘라는 건 아니었고요. 총을 쏴서 놀래켜서 이제 도망가게 하라는 거였는데 권총 소리가 엄청 크거든요. 보통 이어플러그 끼고 총을 쏘는데 그건 또 없더라고 그 집에. 그래서 그냥 쐈어요. 집 앞에 나가서 한 발 빵! 그런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멀었나? 하면서 곰이 있는 방향으로 조금 걸어갔어요. 몇 발자국. 거기가 절대로 먼 거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빵! 또 안 움직여. 엄매? 그래서 또 몇 발자국 앞으로 가서 다시 빵! 제가 총 4발 쐈거든요. 이게 제가 공중으로 쏜 게 아니고 그 나무를 하나 표적 삼아서 쏜 거예요. 근데 뭐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곰이.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천둥이 우르륵 쾅쾅 하고 천둥이 쳤어요. 그러니까 이 천둥 소리에 곰이 순식간에 사라진 거예요. 총소리에는 꿈쩍도 안 하더니 천둥 소리에 주랭랑. 아무튼 이때가 제가 곰을 만났던 가장 무서웠던 순간이고요.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재밌는 에피소드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와. 그리고 저는 미국에서 사격을 가끔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총을 사용할 줄 알았었고요. 인스타에 사진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 이거는 곰이 도망가고 소나기가 바로 내렸거든요. 그 비 그치고 나서 인스타용 아시죠? 인스타용 이렇게 보여주기 뽐내기용 사진이었고요. 제가 권총 사격 실력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웃음소리가 조금 클 수도 있어요. Three really fast shots.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조떼꾸알 아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우리는 친구 또 보자. 안녕.